안녕하세요, 아우토웨거 제이입니다. 저 폴스타 테스트 파트를 할 수 있게 왔는데요. 오픈! 따단! 폴스터2예요, 폴스터2. 오늘 저희 아우토웨거가 사냥해볼 차량 폴스타2입니다. 저희가 왜 여기로 왔냐면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예전에 테슬라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제대로 된 매장을 갖추지 않고 공장식으로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점점 다가갔었는데, 볼보에서 나온 폴스타도 여기서 테스트를 받아서 가고 여기서 또 충전도 하고 뭐 별거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내년 2월부터 제대로 된 매장을 찾아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이 안에서 고객들을 상대할 수 있고, 이렇게 간단한 재질이나 그리고 차체 색상 같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여기다 이렇게 마련해 놨고요. 일단은 20인치 타이어예요. 20인치 타이어라는 거는 풀옵션이라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인 최초로 이제 차 시승이죠. 기대해 주시고 자세하게 저희가 사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llow me. 아우토웨거. 이번 연도 6월에 이제 공식 출시가 되었어요. 이슈가 됐죠.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유럽에서는 테슬라 모델 3와의 경쟁 상대로서 아주 손꼽히고 있고, 실제로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폴스타는 모델 이름을 숫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에 고급 하이브리드 쿠페 폴스타 1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순수 전기차인 준준형 크로스오버 세단 폴스타 2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크로스오버 SUV인 폴스타 3를 2021년에, 고급 세단 폴스타 4를 2022년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오늘 저희가 사냥해볼 차량이 바로 폴스타 2입니다. 테슬라 모델 3의 가장 강력한 경쟁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 녀석은 전기 모터 2개에 78kW, 27개 모듈로 된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WLTP 기준 470km입니다. 파워는 408마력, 최대 토크는 660Nm, 제로백은 4.7초나 됩니다. 크기는 전장 4.6m, 전고 1.48m, 전폭 1.98m입니다. 기본 가격은 53,540유로입니다. 테슬라 모델 3와 한번 비교해볼까요? 실제로 경험해보니 저는 롱레인지가 더 알맞은 경쟁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폴스타2는 롱레인지와 비슷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약 2,000유로가 더 낮은 가격입니다. 크기를 보면 폴스타2가 모델 3보다 약 150mm 짧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를 위해 모델 3 퍼포먼스 모델과 비교해보면 최대 토크와 전비, 배터리 용량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모델 3가 앞서고 있습니다. 독일 아우토빌드지에서 폴스타2와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모델의 비교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엔진 출력과 주행 성능은 대동소이하지만 차체 마감과 커넥티드 시스템을 강조하며 폴스타2가 조금 더 나은 차라고 평가했습니다. 폴스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아무래도 충돌 테스트로 안정성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보 차량은 안전하기로 유명하죠. 유로 NCAP 테스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방송인 박지윤 씨가 탄 볼보 XC90이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던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 있었죠. 볼보의 안정성 덕분에 박지윤 씨 부부도 모두 경상으로 끝났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충돌 사고 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배터리 화재입니다. 폴스타2는 배터리 외부를 알루미늄 케이스로 보강하고 배터리 팩과 시트 사이에 추가 레이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날 시 배터리가 차체와 자동으로 분리되게 설계했습니다. 배터리 위험만 신경 쓴 것은 아닙니다. 충돌 시 파편이나 다른 부품들이 신체 위협이 되기도 하죠. SPOC라고 하는 브래켓으로 위협이 되는 부품이 차 내부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잘 뽑아낸 폴스타2지만 최근에 망신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파워 인버터와 배터리 팩이 가열되는 문제가 발견되어 약 2,000여 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고객들이 직접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테슬라처럼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업데이트를 제공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차가 많이 낮아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굉장히 낮더라고요, 차가. 이 차가 준준형급 크로스오버 세단이라고 불리는 차예요. SUV가 아니죠. 첫 인상이 2016년에 발표한 볼보 40.2 컨셉카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SUV처럼 보이지만 세단에 가까운 느낌인데요. 뒷모습은 해치백 같기도 합니다. 폴스타2의 익스테리어 특징은 한마디로 굿바이 노멀, 정형화된 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메이커들이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 응당 사용해왔던 크롬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곡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더 있는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희한하네. 크로스오버 세단이라고 했는데 이 휀다 부분 이쪽이 이렇게 두 겹으로 해가지고 이 타이어를 약간 높은 느낌이 나게 일부러 디자인한 게 이 SUV들의 특징인데, 이거를 세단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넣은 거가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이게 여기랑 똑같지 않나요? 폭이? 쭉 하나로 이어져 오다가 여기서만 살짝 들어가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볼보의 느낌이 들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다른 차들은 포물선인데 이건 그냥 직선이네. 맞아요. 직선이고 이 C필러 부분에 보통 창문을 많이 넣는데 창문을 아예 뺐네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같이 열리는 부분이거든요. 샤시 자체는 이 준준형급에 유지를 하는데 사이즈는 커 보이고 싶은 거야. 실제 문은 여기에요. 차량이 탑승하는 여기란 말이야. 근데 문 크기를 일로 아예 그냥 확 키워놓으니까 차 자체가 되게 커 보이잖아. 뒷자리도 되게 넓어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열었을 때는 여기는 확 막혀있는, 이런 데는 일부러 넣은 것 같아. 이렇게 와. 디자인을 생각해서 요거를 넣기 위해서. 그릴 부분 어떠세요? 저는 너무 단조로워서 재미없어요. 프론트 그릴을 보면 볼보의 직사각형 그릴과 거의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릴 구성이 위아래에 창살이 아니라 격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이나 사진으로 봤을 때 너무 심플하지 않나? 여기 윗밑에 게다가 흰색이면 더 심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일부러 흰색을 받아왔는데 생각보다 덜 심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쪽 라디에이터 그릴 쪽이 원래 보통 전기차들은 여기가 다 막혀 있잖아요. 근데 아예 대놓고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안에 필터 같은 것들이 다 보이는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으면서 전기차만의 밋밋한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은근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상쇄를 시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엠블럼의 위치인데요. 볼보나 다른 브랜드처럼 프론트 그릴 중앙이 아니라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인상을 주지만 뭔가 허전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로고 있죠? 이게 북극성, 폴스타가 북극성이라는 뜻이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소송이 걸렸다고 하죠, 자료하면. 시트로엥은 폴스타가 자사의 로고를 도용한 것이라고 법정 소송을 걸었습니다. 시트로엥의 로고는 알파벳 V 두 개를 뒤집은 모습으로 더블 쉐브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폴스타의 로고는 알파벳 V라기보다는 직선을 활용한 별의 모습인데요. 어느 부분이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한 건지 유사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보시기에 어떤가요? 이 소송을 접수한 파리법원은 폴스타에게 15만 유로의 벌금과 6개월간의 신차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며 시트로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역시 가제는 개편인가 봅니다. 이게 바로 토르 망치입니다. 토르 망치. 야, 이게 볼보의 시그니처인 라이트인데 여기서도 이런 느낌이 들어가고 여기조차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서 얘랑 한 세트인 것처럼 디자인을 한 걸 보실 수 있네요. 이 램프는 픽셀 LED 램프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 84개의 작은 픽셀이 개별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레이더와 카메라가 주행 도로를 스캔한 후 각각의 픽셀이 개별 제어되어서 빛 반사 없이 정확한 시야를 확보하게 도와줍니다. 뒤쪽으로 싹 오시면 볼보의 전형적인 느낌이 나는데 리어 램프가 이렇게 하나로 이어졌을 텐데 뒤에 이 라이트 부분 같은 경우는 랜드로버 디펜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각지고 디펜더 걔네들이 여기를 비워놓은 것처럼 들었잖아요. 깨끗해요.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리어 미러가 보통 차보다 사이즈가 작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폴스타2의 리어 미러 프레임 리스 미러라고 하는데요. 얘는 보시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게 통 자체가 움직이거든요. 미러 하우징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우징 전체가 통으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작동 방식을 바꿔서 미러 사이즈를 30%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기 역학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좋은데 그럴 거면은 조금 더 크게 만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안에서 봤을 때 사이드 미러가 좀 작은 느낌은 들었어요. 작은 편인가요? 네, 좀 작은 편이에요. 작아요. 좀 작은 편이에요. 도어 외부 손잡이 부분도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보통 손을 편하게 넣을 수 있게 손잡이 부분을 동그라미 형태로 움푹 들어가게 하죠. 그런데 이 움푹한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디자인했습니다. 근데 이걸 작게 만들다 보니까 제가 염려하던 게 딱 여기 나와요. 여기 보시면 손톱 자국이 엄청 많거든요. 진짜 많네요. 네, 이게 봐봐, 이게
깊지 않으면 이게 손이 이렇게 걸리면서 당연히 반지를 끼거나 아니면 손톱이 길면 긁힐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하다. 손잡이는 이렇게 큰데 손잡이는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서. 다음 익스테리어 옵션입니다. 먼저 색상은 6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블랙 보이드 색상에 스노우, 마그네슘, 썬더, 문, 미드나잇 5가지 색상을 975유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스타가 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왠지 스노우나 미드나잇 색상이 제일 예뻐 보이네요. 휠은 기본 19인치 5V 스포크 휠이 장착되는데요. 차체에 비해서 큼직한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하네요. 975유로를 추가하면 20인치 4V 스포크 휠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렘보 브레이크가 장착된 20인치 휠도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휠은 상위 트림,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할 때 장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생긴 것만 봤을 때도 코나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 이 부분. 근데 말도 안 되는 비교지. 자, 익스테리어는 된 것 같죠? 이 정도로? 네. 자, 그러면 인테리어 사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죠.